그다음은 이 램웨스턴 홀딩스 어제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 세계 최대 감자튀김 냉동 감자 생산 업체입니다. 여기가 이제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웬만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에 다 이 감자튀김을 납품하다 보니까 냉동 감자를 그래서 조금 요식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램웨스턴 실적 먼저 살펴보면은 매출이랑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현저하게 하회하면서 완전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뭐 매출 성장률이 16% 나오긴 하지만 이게 램웨스턴이 작년부터 기업 인수를 좀 미국 외 지역에서 인수를 많이 하면서 이 덩치가 커지면서 매출이 성장한 거지. 이번에 결국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 식품 기업들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이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같이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북미 지역에서 감자튀김, 냉동 감자 가격 5% 인상하니까 판매량이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이게 판매량이 왜 이렇게 하락했냐? 이걸 보니까 일단 수요 감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이 ERP 시스템에서 새롭게 SAP 거 도입했다 하는데, SAP의 ERP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약간 이게 정보 데이터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 처리에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ERP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판매량이랑 마진 압박을 받았고, 현재는 이 ERP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서 매출이 회복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ERP 시스템으로 인한 약간 실적 타격은 생각보다 뭐 조금 있긴 했어도 엄청 심하진 않았는데 이 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 보면은 현재 단기적으로 레스토랑 전반적인 트래픽이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어제 이제 맥도날드도 주가가 한 2% 넘게 좀 하락했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운영 인수한 이슈도 있지만 결국 이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납품하는 램메스턴의 이 실적 쇼크도 이유였습니다. 램메스턴의 최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이 맥도날드로 전체 매출 비중에서 13%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국 램메스턴의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조금 덜 팔렸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결국 가장 이제 문제는 뭐 맥도날드 중동 지역의 보이콧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맥도날드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소득층에서 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조금 타격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그런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업체들 그 퀵서비스 레스토랑 외에도 이제 풀서비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는 뭐 다른 레스토랑 같은 기업이죠. 이제 돈 내고 서버가 와서 뭐 다 해주고 팁도 내야 되는 그런 풀서비스 레스토랑에서도 트래픽이 현재 거의 3분기 연속 매 분기 감소세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조금 미국에서 이 외식이 줄어드나 봅니다. 외식하는 수요가. 일단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그 소득이 낮은 그 분들 위주로 일단 이게 좀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램메스턴 여기 CEO 말에 따르면은 그래도 결국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적응해서 수요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자꾸 가격 올리는데 가격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감자튀김 상당히 맛있는데 감자튀김도 정말 비싸졌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제일 싼 감자튀김 기본 시키면은 2,000원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램메스턴 어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수요 둔화랑 ERP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조금 이 시스템 그런 오류로 매출이 제때제때 생산을 못했다, 납품을 못했다 이슈 있어서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이렇게 경신했고 오늘은 프리마켓에 그래도 한 0.8% 상승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램메스턴 실적을 통해서 뭐 이런 램메스턴의 매출 12%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맥도날드 주가도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소폭 하락했고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 이제 크리스피 크림을 맥도날드에서 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주 전쯤에. 근데 그러면은 맥도날드 와서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먹을 사람이 괜히 뭐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대신에 도넛 먹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램메스턴에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맥도날드에 어쨌든 이렇게 도넛 생기면서 감자튀김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다른 레스토랑
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는 올리브 가든이나 뭐 이제 롱호른 스테이크하우스 있는데 여기도 뭐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이미 저소득층 이 소비자들 위주로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이런 그 아웃백 같은 데 가보시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오지 치즈 프라이, 뭐 그 프렌치 프라이 그런 메뉴 있는데 여기 다른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올리브 가든에서도 그런 프렌치 프라이 메뉴를 팔다 보니까 결국 이런 데서도 수요 둔화가 나타나면서 램웨스턴에 조금 실적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근데 이와 달리 뭐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치폴레 같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 같은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이 당시에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가격 인상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래도 매장 트래픽이 거의 전년 대비 8%씩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서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햄버거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보다는 치폴레 음식이 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에서는 자꾸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를 이야기하는데 약간 소비 여건이 괜찮고 그런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게 계속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자꾸 찾는 레스토랑 주가가 훨씬 강하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뭐 이런 카바 같은 경우에 지중해식 레스토랑이라고 유명한데 여기도 이런 풀, 결국 이 미국인들은 풀을 잘 안 먹는데 이 카바에서는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있는 지중해식 음식을 팔고 있죠.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여기서도 우리가 가격 5%나 올렸는데도 트래픽이 6%나 증가했다. 라면서 맥도날드나 뭐 다른 레스토랑이랑 아예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진짜 막 저소득층 그 돈이 없는 사람들께서 좀 한 끼를 먹더라도 든든한 국밥이나 좀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는 햄버거를 많이 찾지. 저 같으면은 이 풀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풀 이런 샐러드 같은 이런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득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계속 강한가 봅니다. 뭐, 이 스윗그린 같은 업체도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하고 100% 거의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뭐 가격도 올렸는데도 트래픽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도 같은 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샐러드 많이 먹는 분들은 그래도 소득 여건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소득 여건이 좀 높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음식점들은 계속 잘 나가는데 약간 저소득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타격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레스토랑 기업들 좀 살펴볼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확실히 어떤 산업이든 간에 소비 양극화가 진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